이번 회교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년이면 제주 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해방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357회 임시회에서는 4.3 7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서 제주도민 모두가 4.3 희생자들을 추념하면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정신을 짜는 취지의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오늘은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발의한 손유원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를 제안한 배경과 4.3 특위 위원장으로서 4.3 70주년 해에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10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6개월 주마등 같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 소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전반기 때는 제가 부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 초창기에 도와의 그 예산 갈등으로 굵어진 그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다음 해에도 그 협치 조례가 불발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진행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도 한 바가 없는 것 같고 또 의회의 그 일방적 운영, 소통 부재에 따른 요거에 대해서도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못했다는 좀 실망감이 많이 드는 그런 구대의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는 뭐 그런 대로 저 자신이 평가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고 4.3 특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뭐 4.3 특위 위원장으로서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5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에서 좀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게 우리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원이 발의하신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모든 조례가 그렇지만 제1조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제2조는 그 공휴일에 대한 정의,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그 정의가 있고 3조에는 조례 적용 대상, 그러니까 제주도 본청, 시, 산하기관, 합의적 행정기관 등 적용 대상을 언급했고요. 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이 공휴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참여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뒀고 6조에는 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요거에서 아주 짧은 제6조 부칙 하나입니다. 예. 뭐 이렇게 조문이 짧더라도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이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내 사례만 봤을 경우에 지방공휴일 지정된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좀 제안하게 된 배경 좀 궁금한데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4.3 반드시 해결돼야 될 과제인데 이 해결의 과제에 가장 깊숙이 또 항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방공휴일 지정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도민적인 행사가 된다면 많은 도민들이 4.3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용서가 뒤따르게 되면 화해와 상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 화합과 통합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정신, 그다음에 화해와 상생의 정신, 요거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데도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같이 추념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이는 게 제주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사회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관건은 어쨌든 실현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제주도에서는 제가 그 금년 4월 도정 질문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지사께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받아들이겠다. 이 뜻을 펼쳤습니다. 예. 뭐 제주도와는 좀 다르게 우리 중앙정부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법상 뭐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대부분의 좀 소를 제기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정에 대한 지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뿐인데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주도 고유의 사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의 행정 범위를 또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의지의 결집으로 만들어낸 이 숭고한 조례인데 이거를 법의 잣대로 잴 수가 있느냐. 만일 이걸 법의 잣대로 해서 막는다면 이거는 정치의 실종이고 지방 분권의 앞으로의 진로도 좌표를 잃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3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약속들을 많이 맞습니다. 내놨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어우러져서 좀 전망은 좀 밝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특히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70주년 행사에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어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예. 뭐 조례도 이게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한 번 더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올한해 4.3 특위위원장으로서 좀 4.3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올 한해 이렇게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점으로 꼽는다면 좀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특위가 출발할 때부터 아시다시피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했던 백서를 발간하고 또 지방공휴일 지정의 문제도 있고 이 4.3 특별법 개정 촉구도 우리가 청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4.3 백서 발간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고요. 또 4.3 공휴일 지정도 조례만 통과됐지 시행 여부를 아직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법 개정도 아직 이번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에서 채택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시기에 있고 또 내년 70주년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지금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도민이 대표 기관으로서 좀 잘 되는지 지켜봐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특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만 내세울 게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이 4.3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요거를 했는데 이게 뭐 과제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참 누가 암시해두시 딱 전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실시했는데 이외로 반응도 좋고 또 효과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 도민의 인식조사가 그래서 뭐 학술조사에도 학술 연구에도 이용될 것 같고 4.3을 풀어가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 큰 업적이라고. 그 도민인식 조사 저도 그때 한번 기사로 좀 달았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함의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3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 수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실은 인식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높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4.3에 대해서 안다는 도민의 인식이 3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보통이 한 40 몇 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유족도 44%밖에 안 됩니다. 그 앞으로 참석하겠느냐도 절반 이상이 관심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대로 둔다면 과연 4.3의 해결이 된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 되겠느냐, 이게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더욱 지방 가치 공유 있고 시장의 문제가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다. 인식조차도 아주 전로의 기회에 실시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쩍 더 들어가 본다면 4.3 특별법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지난 19일 날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좀 제출했는데 네. 의원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참석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현행 특별법과 비교해서 그게 달라진 점이 좀 무엇인지.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현행 특별법에서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주로 초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나 유족들은 피해 회복에 대해서 또 진정한 명예가 이루어졌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명예 회복을 좀 강화시키고 또 피해 구제, 피해 회복 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보상이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이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4.3의 정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현행 법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의 저항, 그 다음에 단독 선거, 이게 뒤이은 단독 정부 출연에는 반대한다. 이거를 기치로 걸었다는 점. 그 다음에 무장봉기대의 주체가 남도당, 제주도당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948년 12월 29일 날 제주도 고동군법 폐위 군사재판이 열렸었는데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행불인이 되고 뭐 사형을 당한 이 3,000명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효다. 불법이었다. 예, 불법이었다. 재판 절차도 뭐 밟지 않고 한 거예요. 불법이다. 이거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불인 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행 특별법이 안고 있는 좀 부족한 면, 이거를 잘 집어내서 좀 4.3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 또 하나의 단계는 있습니다만 과거 청산을 위한 해결에는 많이 접근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통과의 문제가 좀 이제 남은 과제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출되고 난 후에 국회 자료들을 쭉 보니까 발의를 하면서 총 60명 의원들이 좀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 60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우리 바른정당,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서명에 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향후 이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좀 난항이 겪을 거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국회 처리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중앙정치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해서 좀 판단하기가 조금은 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면에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서 조그마한 정치 변화가 정계 개편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금만 있으면
뭐 3당 체제로 뭐 개편이 될지 어떻게 개편이 될지 이걸 본 다음에 또 추이를 짚어봐야 될 거 아니냐 좀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사실로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4.3의 문제 해결은 보수 진보의 논리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국민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뭐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이 비극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맞대고 나서도 부족하다 오히려. 그래서 보수 진영도 보수의 가치도 결국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뭐 제일 그렇죠.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동조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대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조금 배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개를 흔드는 약간 좀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시점입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4.3의 문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히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것 같은데 문제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념 논쟁으로 좀 이게 흐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이렇게 공약을 보니까 4.3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공약들을 내놨고 약속들을 좀 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 대표께서도 4.3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아까 뭐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이제 제주도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좀 정리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을 향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 정부 포함해서 중앙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먼저 그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4.3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념의 문제, 불량 위패의 문제, 무슨 재정의 문제, 뭐 이런 것 따위는 생명을 보상하고 위로한다는 측면하고는 같이 비교할 정도가 못된 것이다. 빨리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걸 버려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공약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 당시 공약은 12가지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지원에도 뭐 적극 지원하겠다. 건설에도. 그다음에 4.3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6가지가 공약이 됐었는데 뭐 여객금융센터를 뭐 추진하겠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완전히 실현하겠다. 제주 지역 전 지역을 면세하겠다. 면세죠. 예, 이런 걸 했는데 결과는 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정책이라는 거는 원칙은 이 정치라는 건 원칙은 딱 세워져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정책은 현실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을 변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변하고 여론이 바뀌고 또 추구하는 또 어떤 사회 환경이 또 바뀌어져 가면 가능할 거로 봐서 한번 기대도 좀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와 연관되지만 정치권 인식 전환이 가장 먼저다. 그 인식 전환에는 이 억울한 4.3의 희생자들을 빨리 위로해주고 보상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줘야겠다. 이런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인식 전환이 먼저가 된 다음에 다음에 어떤 4.3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 진정한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이고 또 항구적인 4.3의 가치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유원 의원님을 모시고 4.3 국가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문제를 비롯해서 4.3 70주년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서도 4.3에 연루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70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년이면 70주년, 4.3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 4월 3일이면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도민들이 다 함께 4.3을 추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온전히 통과시켜서 4.3을 직접 체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